이런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20, 30대 여성의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고령화 사회, 노인 자살률도 여전히 높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10대들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개인이 겪고 있는 우울증 문제 등을 넘어서 사회 문제에 가까워 보입니다. 부산 생명의 전화 홍재봉 원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부산이 이 자살률이 좀 더 높다고요. 그 이유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 인구를 이제 통계를 내는데요. 전국적으로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이 훨씬 더 높습니다. 농촌요. 예. 네, 그 이유는 고령화 때문인데요. 예. 65세 이상의 노인이 자살이 한 1.3배 높은 반면 80대 이상은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29.1명으로 전국 그 평균에 비해서 높은 이유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고령화 속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도 자살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 기초지자체를 살펴보면 저소득 그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징적으로 규정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들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고령 인구 자살률이 높다는 얘기인데 다만 그 숫자가 우리가 고령화 속도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났다는 그렇게 거고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전국 통계를 보면요, 2011년과 비교를 해보죠. 다른 연령대는 그렇지 않은데 10대만 늘었다고 지금 뭐 조사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2020년에 5.4명이었던 10대 청소년 자살 인구가 7.9명으로 2023년에 7.9명으로 확연히 늘었거든요. 또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그 여학생이 또 남학생에 비해서 2배로 또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2배로 높은데 10대에서는 여성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이 좀 특징입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좀 많았는데 원인이 분석된 경우들은 첫 번째는 우울이나 삶에 대한 비관이 높았고 그 다음은 이제 가족 문제 그리고 가정 불화와 같은 것이 순서였고 마지막으로는 좀 성적 비관도 있었습니다. 잠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진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고 또 경기 불황에 따른 가족 문제, 가족 갈등들도 청소년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10대들이 자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성적 문제, 과도한 그 경쟁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이유가 아니군요. 여러 지금은 가지 우울감이 훨씬 더 좀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살률도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도율. 그러니까 1년 안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해봤다는 중고등학생이 100명 중에 3명이나 됩니다. 사실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뭐 자살에 비해서는 거의 10배 이상으로 사실 훨씬 더 많은데 그 증가율도 2020년대는 2%였는데 지금은 뭐 2023년도에 2.9로 해서 이제 거의 1.5배 정도 사실 늘게 됐거든요. 부산을 살펴보면 2021년도에 112건이었던 것이 2023년도에는 159건으로 사실 증가를 했습니다. 그 자살의 원인, 그 자살 시도의 원인도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 문제가 여전히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자살 시도는 좀 나를 봐달라, 또 나도 살고 싶다, 사실 이런 것을 보내는 신호인데 우리가 더욱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될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명확하게 일단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울감이라든지 이 자살 시도 요인들은 지금 분석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채워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 맞습니다. 요즘에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자살을 뭔가 암시하는 글을 남기거나 방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SNS 자살 예방 감시단이라는 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전화에서도 24시간 상담 전화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담원들이 교대로 24시간 이제 5교대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5교대를 순번으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밤새 이제 전화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24시간 내내 전화를 받으면 네. 특히나 전화가 좀 많이 오는 시간대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울감이 좀 심한 네. 분들 같은 경우에 전화는 전반적으로 예. 늘 오고 있는데 낮 시간대에 전화도 많고 예. 야간 시간대는 좀 자살 징후에 대한 전화가 많이 좀 오는 것이 주한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 시간대 또 이제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 자살 관련된 뉴스 보도, 안타까운 보도들 나갈 때마다 우리가 그 기사 하단에 자살을 그 예방하기 위한 그런 안내 전화나 문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 상담 건수 자체는 어떻습니까? 좀 변화가 지금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효과가 사실 좀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사를 보고 전화 상담을 받아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전화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그 기사를 우연히 접하고 본인이 그런 고민과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면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전화번호를 반사적으로 누른다는 얘기네요. 예, 기사를 보고 사실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이제 기사를 보면서 그 자기가 좋아했던 유명인이나 또한 또 그런 자살 사고가 터졌을 때 뭔가 좀 심리적인 요동이 있을 때 기사 하단에 그것을 보면서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 또 시도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꾸준히 그 시도를 어떻게든 보내고 있었는데 전달이 되지 않았다든지 그 징후가 잘 비춰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하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사실 주변에서 많이 살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자살과 관련한 신호를 보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거의 한 80% 정도는 자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를 조사를 해봤는데 부산 같은 경우도 거의 97% 정도는 자살 신호를 보내는데 미리 알아차리는 그 사전 감지가 3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신호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언어의 변화가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고 싶다거나 나 같은 것이 좀 살아서 뭐해 라면서 그런 말들을 좀 자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행동의 변화도 좀 나타나는데 수면이나 식사 패턴이 좀 급격하게 좀 달라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주변을 정리를 오히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도 깔끔하게 하고 물품도 좀 가지런히 정리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물품들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오히려 나눠주는 이런 행동들을 준비를 뭔가를 하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그 갑자기 왜 이럴까 싶은데 그게 자살을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나만 없어지면 된다는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심리들을 자주 표현하고 있는데 혹시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목격이 되거나 지금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냐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거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변화, 행동의 변화, 또 정서적인 변화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들이고 맞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친구나 뭐 직장인 누구든지 또 살필 그래서 주변에서 조금만 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화번호나 지금 나오신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없어서 전화번호나 이제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면 그 안내를 잠깐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고지하긴 할 텐데. 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살 예방 전화는 109로 통합이 되어 있고 부산 생명의 전화, 이제 전국 전화는 1588-9191 이렇게 전화가 있어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이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많이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전화가 희망을 전하는 전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생명의 전화 홍재봉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